저는 100% 다른 후보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든 체제로서는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전 부인 미셸 오바마. 그래서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그러면 대선에서 트럼프를 거의 6%, 7% 차로 이긴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EU경제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EU경제란 최근에 유로화 이거 계속 사용해야 돼? 왜 그럴까요?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재정의 목적과 쓰는 방향이 틀리는데 이 유로화를 쓰게 되니까 모든 국가들이 EU에서 만든 일정한 재정 부채 규모의 기준에 만족시켜야 되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상이한 어떤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쪽에서는 벌써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또 100%, 110%를 넘어가고 있다.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덩달아서 유로화 이거 18개국이 쓰고 있는데 이거 쓸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 브렉시트 하는 바람에 영국 경제는 망했죠. 오죽했으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인도계 사람이 수상이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유럽 경제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겉은 아름다운 과일처럼 보이는데 금리도 내리고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 유럽 경제는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만큼 이 미국 경제의 달러 패권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이해를 하는 것 같고 팬데믹으로 공급 사슬이 무너졌을 때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경제는 많지가 않다. 미국 하나 정도 될 것 같다. 독일 경제도 올해는 0%대 그리고 내년에 1.1%라고 하지만 독일 경제도 결국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하반기는 여기에 변수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 대선이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자꾸 제 개인 채널을 언급해 드려서 죄송한데 경제단판이라고 하는 채널에다 제가 오늘 녹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옹달 책방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요약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려있죠. 이거는 뭐 가장 쉬운 시나리오죠. 바이든의 민주당이 되느냐 트럼프의 민주당이 되느냐. 그 이전의 질문이 또 하나 있겠죠. 바이든이 대선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올 것이냐. 저는 100% 다른 후보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든 체제로서는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올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는 지명도라든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은 바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민주당 안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냐? 주지사 한 6명 후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섬 주지사, 그다음에 미시간주의 휘트머 주지사, 콜로라도의 폴리스 주지사, 이런 한 6명 정도 주지사가 있고요.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지금 가장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핫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전 부인 미셸 오바마. 그래서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그러면 대선에서 트럼프를 거의 6%, 7% 차로 이긴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오기는 바이든은 물러설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100% 대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을 논의해야 되겠죠.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민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후 환경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말한 바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감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제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좋을 거다. 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주식의 인구의 10%가 상위 10%가 미국 전체 발행 주식의 80%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자 감세라는 말은
주식시장이나 실물시장에서 당연히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트럼프의 저 이야기가 중요할 것이다. 뭐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셨죠.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기에 행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면책 특권이 대법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미 트럼프가 거짓말장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가는 미국의 21세기 리더십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만간에 새로운 후보를 극적으로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은 떨어지느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느냐, 미국 금리는 인하될 것이냐, 또 재정수지나 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남을 건데 아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냅샷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몇 사람이 민생 그런다고 민생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요. 대통령이 민생 그런다고 뭐 참외 가격이 갑자기 뭐 한 개 1,000원 하던 게 100원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꾸준한 어떤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펼쳤던 지난 3년간의 4년이 조금 넘었죠. 3년이 좀 넘었죠. 3년 6개월간의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기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이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당 정권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과 기술적인 문제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뭐 트럼프가 되든 또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쪽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AI 관련된 기술들, 데이터 산업 보호, 개인정보 보호, 뭐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우주 산업, 기타 등등이 아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국 주식 투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10년은 놓고 보시라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출간된 책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잠깐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애플,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 공개 IPO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치만 투자를 해서 사놓았다면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쯤 됐을까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상승한 주가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6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주가의 가치는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가치주다. 왜? 세계의 모든 과학기술, 산업, 과학기술의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타고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적토마를 타고. 그 적토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미국 기축통화 달러화가 신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짝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 안정 성장을 하느냐의 면을 놓고 보면 후자는 민주당 쪽이고 전자는 공화당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2025년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느 정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 현상이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경제학 통계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나는 해부터 시작해서 1년 뒤에는 경기 둔화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경기 둔화가 왔었으면 왜냐하면 2023년 1월 달부터 장단기 금리 역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좀 내년부터는 경기가 좀 상승세를 타겠거니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오히려 제가 예측했던 거와는 다르게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세계 경제 하반기의 모습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반기 경제의 모습을 이어가되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여기에 선택지가 달려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유는 제가 뭐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국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지식 수준이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품격이 트럼프와 같은 거짓말쟁이를 의식적으로 지지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무의식적으로 다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로하고 이번 토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부통령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하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인지도가 있는 미셸 오바마와 같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재탈환할 그러니까 재창출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적 윤리적인 이슈였는데 워낙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뭐 사생활의 이탈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거는 열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점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 사이에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대선의 결과 바이든 대통령계의 민주당 후보가 들어선다고 하면 미국 금리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9월 달에 한번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준 의장이라 그러면 저는 안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치가 2.0이잖아요. 실업률이 지금 3.4에서 4.0 사이로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금리를 떨어뜨리죠? 경제가 강한데.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망정 금리를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제 경제학자적인 소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어느 정도 2025년부터 둔화될 거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중에서 제대로 된 경제, 제대로 가는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밖에 없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달러와 인덱스가 110도 아니에요. 105에서 10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러에 160엔 뭐 8엔 간이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인데 뭐 달러와 금리 내려간다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달러하고 그런 도식으로 보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거고, 그 제가 지금 뭐 옹달 책방에서 나오던 제 개인적인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던 금리, 환율, 물가, 실업률은 다 한 묶음이에요. 이거를 따로 떼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이든이 들어선다고 해서 강달러가 약달러 되고 약달러가 강달러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든 강달러가 필요하면 강달러로 가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도 강달러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냐고? 왜 없어요? 많죠. 채권 시장도 있죠. 주식 시장도 있죠.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꾸 뭐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달러 이야기하고 금리 이야기하고 환율 이야기하고 물가 이야기하고 실업률 이야기하고 따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마 그분들이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잘라서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십시오. 결코 그거를 경제라는 거를 그렇게 스타카토식으로 이해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왜? 바닥을 다지면서 가니까. 트럼프가 되면 들쭉날쭉 할 거다. 뛰었다가 깔아앉았다가 뛰었다가 깔아앉았다가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임기 동안에 다우 지수가 24,000 정도 하던 게 35,000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던져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도대체 미국 경제가 뭐가 나아졌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JP 모간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이나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다렌인가 하는 저 미국 주요 경제 전문가가 있는데 뭐 일부에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90%까지 폭락 이야기해요. 미국 대공황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때 이렇게 올라갔던 게
푹 떨어진다니까요. 왜? 거기에 버블이 끼어 있으니까요. 뭐 나아진 게 없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수익률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비스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신산업 개발과 신과학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 자금이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기대 수익을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 아니에요.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다. 근데 바이든과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게 완만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 트럼프는 쭉 올라갔다가 풍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풍 떨어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효과가 없냐. 그렇지 않죠. 올라갔다 풍 떨어지면 어느 게 안전자산 어디로 와요. 그것만 아니면 달러죠. 뭐 다른 거 있나요? 비트코인요? 그거는 뭐 다른 채널에서 제 경제 단판을 참고하시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공고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뭐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당신 친미주의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뭐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어쨌든 달러화는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세는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때마다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경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저도 이제 책을 또 준비하면서 2025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경제의 양상을 보면서 또 일본 경제,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이 삼국 간의 경제의 어떤 지형 변화 이거를 보면서 파인 튜닝으로 갈 거냐, 미세 조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이즈믹 시프트라고 해서 지각 변동으로 갈 것이냐. 아마 그 문제가 하반기 경제, 미 대선의 향방에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